2019년 5월 2일 제가 2019년 3월 19일 제 블로그에서 황교안, 김진태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사진을 올린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 조계사 대웅전 참배, 서서 3번 반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 황 대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 불자 의원들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에 들려 참배했지만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절을 하지는 않고 합장한 채로 서서 3번 반배를 올렸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 대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도착해 4층 총무원실 접견실로 향하다가 황 대표를 기다리던 종단 스님들의 법당 참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계사 대웅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래는 사진들입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불상 앞에 삼배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불자들처럼 불상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한 후에 양손바닥을 귀까지 수평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믿는다고 하며 아버지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이런 정치인들, WCC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짓된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선택하고 의지합시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선택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3월 27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앞서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다른 선택이 없어도 우리가 앞장서서 나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앞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황교안이든 김진태든 그 누구든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누구를 다시 세우시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황교안이다, 김진태다 줄을 서고 밀어붙여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아버지가 세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미국 중앙일보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줄리안 어산지 체포의 딥스테이트 패닉, FBI의 러시아 해킹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 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매드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백발의 하얀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사복, 경찰 여러 명한테 이렇게 팔과 다리를 다 붙잡힌 채 현관문 밖으로 실려 나와서 경찰 밴 차량에 세워졌죠. 바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체포된 장면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 사진에서는 말끔하지만 어제 체포됐을 때는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상태였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도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어산지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영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런던 경찰은 영국의 보석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있지만 미국 정부를 대신해 체포한 거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어산지 신병이 조만간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에 아주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산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 내통 스캔들, 공모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특검 보고서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해킹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위키리크스와 어산지 역할도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예요. 러시아하고 줄리안 어산지가 짰다. 이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입니다. 어산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러시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윌리엄 바 뒤에 보시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FBI 부패 행위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팍스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또 역시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싹 피해갑니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어차피 민주당 쪽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민주당의 홍보팀이라고 그랬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즉 CNN. 싹 피해가는데 팩트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러시아 스캔들이 왜 시작됐는지 2016년 여름에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게 그거거든요. 2016년 여름에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돌입됐다고요. FBI가. 특검 수사하기 전에 FBI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많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 겨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2015년 6월 16일부터 수사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연방의회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 뮬러 특검 보고서가 일주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파이사죠, 파이사. 해외 감시법, 도청, 신청.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부 일제히 이걸 피해가고 있죠. 보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캠페인 도청 행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 명이 저는 기소될 거라고 봐요. 여러 명이. 예. 그 가능성이 이제 과연 백악관,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 백악관까지 향하느냐. 그게 관심입니다. 관심되는 대목이에요. 저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연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그리고 증거들을 볼 때 피터 스트록 리드 담당 수사관하고 리사 페이지 변호사 간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또 보도하기를 극구꺼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까지 연루가 됐다는 게 나오죠. 오바마가 계속 도청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거를 보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이건 좌와 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부패느냐 안 했느냐죠. 볼을 던졌느냐 스트라이크를 던졌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네, 저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강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포 심리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쫓겨난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본부를 구축하라는 것이 이자들의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김일성의 시사적중 시작합니다. 자, 최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말이 많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패스트트랙이 왜 이렇게 강제로 추진되는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루려고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강력하게 억지로 추진을 하는 것일까요? 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불리우는 금바지를 단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겉으로는 보수 우파인 척하면서 대국민 쇼를 하고 있는 황교안 그리고 나경원의 자한당 대표적인 구역질 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 외에 4개의 빨갱이당, 대한민국에 지금 빨갱이 당이 아닌 당이 실은 없습니다. 보수우파 당 없습니다. 보수우파 정치인 없습니다. 다 매국 세력이고 대한민국 팔아먹는 역적들입니다. 자, 보수인 척하는 자한당과 그리고 대놓고 빨갱이 짓하는 4개의 빨갱이당 국회의원들 이자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고도의 정치공학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들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 키신저 세력이 월남을 망하게 하듯이 국민들을 전 세계를 기만하는 고도의 정치공학 기법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이 정치공학 사기극을 벌리는 그 1차 이유를 설명드린 바 있죠. 그것은 자한당의 헷갈리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어서 보수파 국민들이 혼선을 빚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한당에 대한 찬반 양론을 그 갈등을 야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태극기 보수파 국민들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와해를 유도하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다면 무엇인지 키신저와 이 배후에 있는 이 악마 세력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전 세계인들을 집단적으로 조종하는 집단심리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향과 생각, 행동 기저를 너무도 잘 꿰뚫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움직이는, 특히 태극기 보수우파 국민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심리적 세뇌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집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제시하는 그 대안을 국민들이 희망이라 여기게 하면서 덥석 물게 하려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일부 황교안이라 하면 묻지마 지지를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이미 꿰뚫어서 보시는 분들은 황교안은 매국노 역적이라고 아예 그냥 내치고 있는데 황교안이 어느 정도 먹힐지 그 배후에 있는 홍석현, 그 배후에 있는 키신저 측에서는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황교안이를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은 그 데이트하는 남녀가 낭만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 남녀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그러한 그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남자친구가 아주 멋지게 깡패들을 모조리 혼내주고 쫓아버린다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그 마음을 그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그런 뻔한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뻔한 공포심리 극대화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이 황교안이를 소위 남자친구 역으로 그리고 문재인이를 깡패 역으로 그리고 태극기 보수우파 국민들을 바로 여자친구 역으로 설정을 해서 집단 심리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일부러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 공포 정치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2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면서 숨 죽이면서 있었던 황교안이 벼랑간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해서 벼랑간에 법칙을 세우기 위해서 벼랑간에 투정적인 투사가 되어서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나요? 쇼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뻔할 뻔짜의 우스꽝스러운 시나리오에 의해서. 황교안 가지고 안 먹힐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경우에는 제2, 제3의 인물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끝없이 벌릴 것입니다. 이자들의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먹히면 안 하고 못합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그 이상까지 시도하는 이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짓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키신저의 딥스테이트 집단이 재기의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키신저가 그리고 그 추종 세력이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횟수는 벌써 4년째입니다. 2016년부터 따지면은 2, 3년, 4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터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겉으로는 종북 좌파 빨갱이들, 인물로 볼 때는 문재인, 박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빨갱이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고정간첩들, 빨갱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배후 세력인 김정은, 시진핑의 국제공산 집단이 뒤에서 지원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정은, 시진핑 뒤에는 그 전 세계를 이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만이 아니라 이들의 욕심은 이들의 스케일은 전 세계를 독재 지배 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영원히 인류를 노예화해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악마적인 그 야욕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일루미나티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쓰는 자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교황청,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내에 바로 일루미나티의 핵심 브레인 조직인 제스위트가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 의해서 폭로된 문재인과 현재 청와대에 들어간 이 도둑놈들은 바로 제스위트라는 그런 증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소한 영역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이 집단의 본질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정확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제스위트고 제스위트는 로마 교황청 천주교회 바티칸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핵심 조직입니다. 자, 이들 일루미나티, 제스위트, 바티칸 이들은 글로벌리스트라는
이 세계주의자 혹은 세계 독재 지배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통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특히 이 딥스테이트라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가 숨은 정부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딥스테이트, 숨어있는 정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검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 숨은 정부. 이들 딥스테이트는 막연하게 영화나 이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그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현실 속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빨갱이가, 박지원 빨갱이가, 이해찬 빨갱이가 대한민국 정권을 20년간, 100년간 잡겠다는 그런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 범죄 집단, 공산 집단만이 아니라 이 시진핑,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그 배후에 있는 전 세계를 독재 지배하겠다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의 조직적인 대한민국 주권 강탈 전쟁이라는 것. 이 세상은 우리의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분별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